이 윤통은 확실히 미친 것 같아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극도의 불안, 흥분 상태. 이런 상태에서 군을 지휘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광인 수준이라고. 광인 수준. 그날 밤도 국회에서 새벽 1시 5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잖아요. 그러면 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계엄법에 의하면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는 그 수외에는 없어.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밤새 설득을 했대요. 나 해제 못하겠다. 해제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안 그러면은 위법, 심각한 위법사항에 걸립니다. 안 됩니다. 밤새 설득했다는 거야. 또 웃긴 건 뭐냐면은 이건 최악인 거야.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이죠. 국회에서 1시 5분에 그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는데 그 시각 이후에 합참 대통령실 바로 지하로 가면은 통로도 연결돼 있어요. 이 합참 지하 벙커 지휘 통제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는데 왜 거기를 갔을까? 이상하잖아요. 군대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군대 동원해서 싹 밀어버려. 국회 밀어버리고 국회 해산하고 선거 다시 하고 하자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관위에 근 300명 가까운 인원을 투입을 했다고 하잖아요. 과천에 뭐 수원에 세 군데 그 세 군데 나눠가지고 선관위 사무실에 300명 가까이 투입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압수물을 잔뜩 뭐 가져와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친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 국회를 해산하고 이 국회의원 선거조차도 새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개헌도 하고 이 부정선거 증거를 잡아가지고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완전히 미쳤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자, 그 관련 영상 한번 먼저 볼게요. 보면서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4일 오전 1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분 뒤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하 통로를 통해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합참본부로 이동한 겁니다. 지하 4층에는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있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곧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대통령실을 떠나 김 전 장관을 만난 겁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통실에서. 그 부분도 말씀 제가 정확히 들을 수 없는 부분이고. 대통령이 있었죠? 계속 안 계셨습니다. 계속은 있지 않았지만 있었죠? 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 이 지휘 통제소 상황실에 방문했다. 거기는 전 군의 이동 상황이 다 보입니다. 헬기 뜨고 하는 것도 다 보여요. 작전하는 게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윤통이 지휘를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야. 상의하면서. 자, 윤석열이 범인임을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증언을 합니다. 계엄 사령관이었죠. 이 친구도 지금 죽게 생겼어요. 보니까 꼼짝없이 역무죄도 걸리게 생겼습니다. 내란죄예요, 내란죄. 육군 참모총장 이 계엄 포고문에 직접 서명을 하고 공표를 했죠. 그리고 국회를 막으라고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지휘를 했다라고 제가 자인을 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 친구도.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계룡대 육군본부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다 이상한 거야, 이놈들도. 계엄사 수뇌부로 임명된 인물 수명이 탄 버스가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자, 대전 계룡대에서 충남 계룡대에서 이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로 합참 그 지하 벙커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에도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놈들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이후였는데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다 이 반란군으로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당시 이들은 버스에 탑승하기 전 계엄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게 될지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령에 따른 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버스 이동은 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려진 명령에 따라 보세요. 움직인 것이라면서 군인들이 국회를 유린하는 장면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1시간이 지난 밤 11시 25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전 직원에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선호 차관 등 군 수뇌부를 국방부 청사 지하에 위치한 전투 통제실로 모았습니다. 이거 완전 이상한 거예요. 합참의장과 국방차관 등 수뇌부를 불러 모았다. 국방차관은 평소에 계속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합참의장은 전혀 몰랐대요. 합참의장이 사실은 실권자죠. 이 모든 군령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전혀 상의를 않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않고 이 국방부 지하 벙커에 불러 모았다는 거. 가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행위를 못 하도록, 다른 짓을 못 하도록 거기다 가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행위를 그때 아무 설명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용현 그놈이 다 모살 꾸민 겁니다. 보니까. 전투 통제실로 모았습니다. 부처 실국장과 합참 본부장급 간부들까지 포함해 40여 명이었습니다. 40명이나 불러 모았대.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비상 상황에 통제실에 내려오는 건 일반적이지만 장관과 차관, 합참의장까지 한꺼번에 모인 건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들을 모아놓고 상황 설명이나 별다른 지시 등은 하지 진짜 않았던 나쁜 것으로 친구야. 전해졌습니다. 이건 특히 수계입니다. 차관은 수계. 장관에게 계엄 반대 의견을 전달해왔고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발표 뒤에야 계엄 사실을 알았던 만큼 특별한 임무 없이 이들을 한 곳에 모았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같은 시각 박안수 계엄 사령관은 한층 아래 계엄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는 정말 상황실 구성, 우리 임무와 역할, 그리고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계엄 전문가들 부르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이 통제실에 모였던 인원을 해산시킨 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다음 날 새벽 1시 이후입니다.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계엄군이 철수하는 등 상황이 종료되자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안전가옥 골목길입니다. 민가는 없고 안가와 대통령 경호처 관련 건물만 있는 곳입니다. 저녁 6시 50분쯤 차량 한 대가 안가 방면으로 이동합니다. 자, 누군가 옵니다. 확인해보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장관. 30분이 지난 저녁 7시 20분쯤 이번엔 제네시스 G90 차량이 안가 방면으로 올라갑니다.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두 장관의 이동 시간 사이에 제네시스 G80 두 대도 합류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차량으로 추정되지만 신원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장관급이겠죠. 이 제네시스 탔으니까. 수행원 일부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 회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저녁 8시 30분을 전후해 일제히 삼청동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장관 등 회동 참석자들은 최소 1시간 이상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경찰과 검찰 등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행안부 산하엔 이번 사태 핵심 기관인 경찰청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삼청동 안가에서 비공개로 만났고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당사자 가운데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 수사 대상이잖아요. 특히 이상민은. 자, 계엄을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도 있는 자고, 지금 경찰국들이 지금 국회를 포위하고 에워싸서 국회의원들 등의 출입을 막았잖아요. 지금 내란죄 공범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고자도 뭔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동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국무회의에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하여튼지 간에 얘네들이 만나서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선 뒤늦게 여당 사람들에게 야당을 향한 경고성 조치였을 뿐이라며 국회에 의해 해제당할 줄 알았던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저희 JTBC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는 정황, 그러니까 계엄 수준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의도한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할 사실들을 여러 취재. 야, JTBC 세네요.
이 윤통이 경고한 거다. 계엄해놓고 나서 이제 실패하니까 그냥 야당한테 경고하려고 한 거야. 너네 맨날 탄핵 남발하잖아. 예산안도 안 주잖아. 경고하려고 내가 계엄한 거야.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 게 첫째는 선관위도 접수를 해보냈죠. 300여 명을 투입을 해서 선관위 선관위 본관하고 연수원, 수원에 있는 연수원 등 300명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도 이 서류 등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뭉탱이를 가져갔고 또 군병원에도 전시를 대비해서 환자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루 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잖아요. 이 계엄을 미리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오늘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이 계엄군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저희 JTBC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이는 정황. 그러니까 계엄 수준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내란이다, 내란. 따져봐야 할 사실들을 여럿 취재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국회 점거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들은 저희 취재진에게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내란이죠, 이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던 겁니다. 미쳤어요. 이 증언을 포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또 다른 내란 의혹 정황들 오늘 하나하나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엄군의 증언부터 김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10시 30분 1공수여단을 계엄군으로 동원하면서 임무를 숨겼습니다. 밤 11시 차량에 탄 뒤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했습니다. 707 특임대도 헬기에 올라타 국회로 출발했습니다. 1공수와 즉 국회에 도착한 뒤에도 정확한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단이 투입이 됐죠. 올라왔습니다. 계엄령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를 사실상 멈춰버리란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임무를 안 주고 투입을 시켰습니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온 거야, 이 친구들은. 근데 와서 나중에는 부대장들이 임무를 준 게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 내란입니다.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는 거죠. 선관위도 점령하고 다 헌법기관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내란입니다. 내란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야당에 경고만 하려 한 것이었다고 거짓말이지. 주장했고 입만 열면 거짓말. 새빨간 국회를 거짓말. 봉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좌진에 막힌 계엄군들은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고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1시 5분 국회의원 190명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계엄군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고 새벽 1시 15분 작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당 대표로서 한동훈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뭐라고 하는 거냐? 정신 나갔어요, 이 친구.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 나갔지. 지금 선거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니까 그 꼴은 못 보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야. 정신 나간 놈 아닌가요, 지금? 자,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냐고. 이거 며칠을 더 가라고, 이 상황을 몇 달을 더 가라고.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미친 겁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 잡아오라고 보냈잖아요. 계엄군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한동훈 체포했어요. 한동훈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숨었잖아요. 원래 국회의원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라고 살짝 허락을 해줍니다. 보좌관한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피신해 있으라고 알려줬어요. 하라고 허락을 해주니까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이 본회의장 안에서 이재명 대표 악수도 하고 됐잖아요. 이 국회가 본인을 살려줬어요. 살려줬다고. 그때 친한계 의원 등 18명이 그 계엄 해제안에 동의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살만하니까 이제는 계엄 당 대표로서 탄핵을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준비 없는 혼란이 오니까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애매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야, 정신 나간 거죠. 미쳤어요.
그리고 어저께 국힘당 지도부들 추경호, 한동훈, 한덕수 등 정진석 그다음에 윤석열이 만났잖아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한동훈이 물었답니다. 윤석열이한테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답이 그 포고령에 위배된 거 아니야. 정치활동 금지잖아. 거기에 포고령에 위반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그 수준이 똑같아요. 윤석열이가 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어요. 지금 상실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거 계엄령을 선포하도 안 해요. 완전히 미친 거죠. 정신 나가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도 미친 거죠. 한동훈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놀랍지만은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통령님 왜 날 체포합니까? 하니까 계엄 포고령에 위반했으니까 그러겠지. 포고령이 뭡니까? 1조가 정치활동 금지, 집회 결사 금지, 그러니까 체포. 국회 본회의장에 숨어서 살았잖아요. 그런 자가 이렇게 쫌팽이 정치를 하는 거야. 이것은 한번 체포돼가지고 방첩사에 한번 끌려가야 돼요. 고문 한번 당해보면 그런 소리 안 나올 겁니다. 윤통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 자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국민들께 혼란을 처음에는 끼치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송구하고 생각한다. 모든 사태에 책임진다. 책임을 진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제 물러난 뒤엔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언론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란 구국의 1년뿐이었다면서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국의 1년뿐이었다. 전두환이도 박정희도 이런 얘기는 다 했어. 너 같은 얘기 했다고. 이제 끝난 거야. 그 전두환이도 그 쿠데타 했을 때 완전히 그냥 사형으로 죽였어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 다시 이런 쿠데타가 없는데 쿠데타에 대한 망상,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김용현이도 그러고 이 윤석열이도 그러고 맨날 탄핵을 노래 불렀다고 하잖아요. 아니 탄핵이 아니고 계엄, 비상계엄 해버려요. 계엄 해버려요. 중간에 중앙일보 보도에 나와요. 맨날 계엄을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확 계엄을 해버릴까 이랬답니다. 항상 다니면서. 그리고 지가 전두환 그 해가지고 지도 쿠데타에 대한 환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가 내가 육사 나왔으면 쿠데타 했을 거다. 막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결국에 쿠데타 하잖아요. 친위 쿠데타. 미친 작자들입니다. 구국의 1년뿐이었다. 자유 대한민국 수. 이런 자를 국방부 장관에 앉혀놓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박정희 전 대통령도 5.16 군사정변과 관련해서 보세요. 우리 젊은 육군 군인들이 군사혁명에 나선 건 구국의 일념에 불탔기 민주당의 초법적 입법 독재에 선을 넘는 내란 수준이다. 극복을 위해서 비상조치 필요하다. 지가 쿠데타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야. 민주당이 초법적인 입법 독재를 하니까 쿠데타에서 국회 해산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이놈들은. 그러니까 선관위도 압수수색하고 한 거야. 압수하고.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속내를 묻는 또 다른 언론의 질문엔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일하며 국방부 장관 사퇴하고 한 얘기들이야. 12월 4일이잖아요. 아니란 불의의 길보단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겠다. 이게 쿠데타임을 인정을 한 겁니다. 자인을 한 거예요. 이거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사관생도 신주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비상계엄을 건의한 게 정의였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란죄 수개입니다. 반란죄. 사형밖에 규정된 게 없어요. 다른 규정이 없어요. 처벌은 무조건 사형이다. 미친 대통령 윤석열. 자, 계엄 난 잘못이 없다. 야당에 경고만 하려고 했다. 장난으로 경고만 하려고 했다. 한동훈의 체포조 항의엔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거다. 한동훈이가 나 왜 체포하려고 했어요 하니까 직접 만나서 물었잖아요. 어저께. 포고령 위반이니까 그랬겠지. 계엄 포고령에 정치 금지돼 있잖아.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미쳤어. 통으로. 자, 김용현의 가장 최근 보도입니다. 해외 도피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치 선동이다.
지금 출국 금지가 됐어요.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에 의해서 검사가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계엄은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였다라고 또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계엄은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였다. 처음엔 지가 건의했다라고 하다가 지금 물러섰어요. 대통령이 했던 거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였다. 라는 겁니다. 자, 김용현 말하기를 윤이 최소 1시간 이후에 군 투입해라라는 지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윤이 이거 법인이가 군 투입도 지가 직접 지시한 거야. 해외 도피 절대 안 한다. 김용현. 지는 않겠다. 않거나 하거나 잡혀서 이제 잡혀서 거의 무기징역 거의 사형 선고받으면 돼. 반란죄 수개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기자가 질문합니다. 자, 윤통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다 했고 형식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고 건의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긍정이라는 얘기죠. 얘기하는 거 봐서는 다 이 계엄은 다 윤통이 다 지시를 한 거다. 윤통이 비상계엄은 윤통이 다 기획을 한 거다.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라는 식으로 윤통한테 미루는 겁니다. 미루는 그런 미루는 자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 국방부 장관 물러나자마자 윤통한테 미루기 시작합니다. 지가 안 그러면 지 사형이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지금 정말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윤통 탄핵안을 의결합니다. 동시에 김건희 종합특검법도 동시에 의결을 추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회 면험들이 아예 국회 본회의장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탄핵안은 제적 인원의 3분의 2야. 그럼 200명 이상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몇 명 참석하는지 불문하고 무조건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법률안 제의 요구권인 김건희 특검법은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찬성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을 국힘이 않게 되면 무조건 통과돼. 김건희 특검법. 그러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어. 국힘 요놈들은 제대로 걸린 거죠. 본회의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다. 통과가 안 되면은 극도의 혼란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2의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만일에 부결된다고 해보세요. 윤석열 탄핵안이 계엄령 또 만지작거리고 또 선포할 겁니다. 기습적으로 이번에는 준비해서 할 것 같아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끝내야 돼요. 행간해야지 말을 하죠.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이 모든 계획을 지금까지 다 김건희가 조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윤석열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 못합니다. 김건희가 아직도 뒤에서 다 시키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비상계엄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윤통이 김건희가 시키지 않은 일이 다 있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김건희가 이 비상계엄도 시켰을 것이다. 뒤에서 조정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미쳤어요. 미쳤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걸 잘 극복해서 이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기 바랍니다.